오늘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지식산업센터는 미래의 가치를 사는 것이랍니다. 2년 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곳의 주변이 형편없어도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답니다. 실제로 2년 전 평당 분양가 1,000만 원에 사놓은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할 즈음 평당 2천만 원으로 오른 곳도 있답니다. 완공될 즈음 피가 분양가의 2배로 오르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도 많이 나와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잘 골라서 투자해 등기 치기 전에 피를 받고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분양 당시 분양가의 10%만 내고 분양을 받아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 하면 3천만 원만 투자하고 초기에는 더 이상 투자할 것이 없답니다. 운이 좋아 완공될 즈음 6억으로 올랐다 가정했을 때 나는 10%만 지급하고 등기 치기 전에 팔아 시세 차익만 남기고 나올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고수의 투자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는데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공부를 많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듯이 지식산업센터 역시 그렇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전문 상담사를 미리 알아놓으시는 것이랍니다. 미리 알아놓으신다면 우선적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지산을 투자할 때 어떤 호실이 좋은 호실인가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시스템의 사무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공장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시스템의 호실을 배정받아 분양받으시는 것이 좋답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의 사무실은 낮을수록 좋은 호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높이 올라가다 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많이 들어서 낮을수록 좋은 호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낮은 호실일 경우 분양가가 매우 높답니다. 그래도 높은 분양가를 주고라도 낮은 호실을 배정받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것이 코너 호실이랍니다. 코너 호실은 양면 발코니 서비스가 제공돼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코너 호실을 선호하신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너 호실의 경우는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코너 호실 하나만은 살 수가 없답니다. 대략 좋은 호실의 경우는 옆에 호실까지도 끼워 파는 경우가 많아서 코너 호실은 2개 정도는 사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신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호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가까운 호실이 시끄러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워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 호불호가 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보이는 호실은 동선이 가까워 좋기도 하지만 내 사무실 앞에 간판을 걸어 놓으면 마치 전체가 다 내 사무실 같은 느낌의 그런 호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리고 일반 섹션형 오피스는 업무만 보는 곳이기에 높을수록 막힌 곳이 없고 뷰가 좋아서 선호하시기도 하신답니다. 서양은 햇빛이 많이 들어와 컴퓨터에 빛이 내리 찌어져 비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는 북향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북향은 겨울에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사는 관리비가 평당 3,000원 꼴이어서 큰 무리는 아니랍니다. 보통의 아파트는 남향을 선호하지만 지사는 실사용자가 꼭 남향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평균적으로 북동향을 선호하신답니다. 실입주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줘서 기업을 운영하기 좋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생긴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분양 당시는 실입주 기업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시거나 정보를 입수하셨다 할지라도 2년 후를 바라보고 지산을 분양받는 일이 많지는 않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운영하기 바빠 정보를 입수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2년 후에 완공될 지상과 조건이 맞는지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시다가 2년 후 건물이 하나둘씩 올라가는 것을 보시고 필요성을 느껴 입주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주고라도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입주 기업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의 혜택이 있어서 실입주 기업은 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한다는 소문이 나면 하루라도 빨리 분양받으셔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는 것이 좋으시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임대 수익이라도 잘 얻을 수가 있다면 너무나도 잘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서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 돈 10%만 내고 투자할 수 있고 신용이 좋아 완공될 즈음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돈은 처음에 계약 시 10% 낸 것과 2년 후 완공 시 10%의 잔금만이 필요해서 결국은 내가 투자한 것은 합 20%가 되는 것이고 은행 이자가 저렴해 월세를 받아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수입이 꽤 될 수 있는 좋은 투자처이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분양 당시 임대료를 평당 35,000원을 예상하여 잡았는데 막상 완공되고 나서 임대료가 예상보다 적은 가격에 임대를 놓게 된다 가정하더라도 은행에 돈을 적금해 놓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아 지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투자해 재산을 늘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실물 자산을 투자해 재산을 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아파트 값처럼 지식산업센터 역시 아무데나 마구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장지대나 중공업 지역에만 짓는 것이라서 평당가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가 있고 관리비도 매우 저렴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요즘 지식산업센터도 사놓으면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 투자자 입장에서 피를 받고 팔고 싶다면 좋은 지산에 좋은 호실을 배정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셔야 하겠는데 좋은 지산, 좋은 호실을 배정받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의향서를 제출하셔야만 한답니다. 의향서를 제출하신 분 우선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는 이미 좋은 오실은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고 안 좋은 오실을 배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의향서를 제출할 때는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기에 의향을 전달한 것뿐이라서 일단 의향서를 먼저 넣으신 후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청약금만 입금 안 하면 되는 것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의향서마저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아예 기회조차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향서를 제출하셔야만 한답니다. 저는 수도권에 많은 지산을 관여하고 있답니다. 실입주 기업이나 투자자의 조건에 맞는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으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